좁은데. 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연구원장 손열입니다. 어, 저희 보통 이렇게 회의를 하면 천천히 오시는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그 회의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다 와주셨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연구원 사상 초유로 예정된 시간보다 3분 일찍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컨퍼런스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정치 개혁이라는 타이틀로 컨퍼런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컨퍼런스는 지난 11월, 작년 11월에 기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초동 모임을 하면서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양극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대형 사고가 터지고 그런 사고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분단되는 그런 그 현상과 현실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자체가 또 저희의 연구의 정당성을 상당히 강화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올 1월 22일, 24일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해서 오늘 그 결과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연구 결과 발표는 오늘 5개의 주제를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비슷한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동일한 자리에서 2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주제가 있고 2부에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말씀드릴까, 이대남과 이대녀 이번에 그 계엄이나 탄핵을 둘러싼 그들의 정치 성향들, 그리고 고령층 70대 이상의 분들의 그 정치 성향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SNS 분석이 또 있고요. 그리고 외교 정책에서도 지금 이런 그 양극화, 진영 대결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외교 정책의 양극화 문제도 다룰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총결산으로 정치 개혁 문제를 금요일 날 다룹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주요 결과를 지금 발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늘 오전에 몇몇 일간지에서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발표하실 분들께서 상세히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대신에 저희 이번 10개 주제를 통해서 관료하는 한 4가지 큰 포인트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적이라고 보는 그 수치는 국민의 과반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지난 4년 전에 조사했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나빠졌다. 그러니까 계속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그 심지어는 민주주의보다 독재를 선호한다라는 비중도 물론 20%가 안 되지만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요 우리 그 정치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나 법원이나 선관위 이런 그 주요 기구에 대한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도도 20%에서 3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몰라도 지금 저희 이걸로 보면 20-30% 정도만 신뢰하고 있는 속에서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저희가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그 악화된 지수들이 나왔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그 민주주의의 후퇴 이면에는 심각한 정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마 논문에서 발표해서 나오겠습니다만 2021년도 저희 조사, 4년 전의 조사와 그때 조사는 대선을 앞두고 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자신의 이념 성향을 밝히는 그 비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27, 보수 27, 중도 46 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4년 동안. 그런데 이념 지형에는 변화가 없으나 그 양대 정당 두 이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양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반수 이상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호감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국민의힘 지지자가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은 거의 9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 조사로 북한의 비호감, 북한 정권에 대한 비호감, 그리고 중국에 대한 비호감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의 이런 그 분열, 이것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정서적 양극화라고 부르는데, 한국 사회는 이념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정서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이런 그 양극화,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이런 그 분열과 양극화는 그 주요 정책에 대한 분열, 그리고 나아가서 주요 제도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분열도 일어나고 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도권 정치나 제도권 제도 기구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파퓰리즘이 부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기존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만이 새로운 형태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게 남의 나라의 미국의 문제 혹은 영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걱정을 해야 될 그런 토양들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세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 양극화, 우리 사회의, 우리 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 개혁 노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당장은 이제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제도 개혁 문제가 있지만, 조금 더 깊이 가보면 결국은 이렇게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헌법적으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그 시기가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첫 번째 세션에서는 다섯 분의 발표가 있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션은 우리 뭐 사회의 한국의 한국 정치 전문가로서는 뭐 대표적인 세 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하는 걸로, 그래서 두 세션을 오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무쪼록 그 경청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될 때 그 좋은 말씀들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성예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원인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제도 개혁에 대한 태도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계엄 이후에 저희가 지금 탄핵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헌에 관한 논의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당 차원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개헌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제도 개혁이 많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논의가 이제 어떻게 좀 촉발이 되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 계엄이라고 하는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떠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개혁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진단이 이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게 된, 이런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그런 그 책임이 이제 누구한테 있느냐, 또는 누구한테 있느냐, 또는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을 텐데, 그러한 얘기에 기초해서 이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도 개혁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굉장히 좀 전문적이기도 하고요. 이제 대통령제를 개혁한다라든지, 또는 국회의원 뭐 선거제도 또는 정당 체제를 이제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논의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차원인데, 이제 이것이 좀 정파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뭐 만족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한 불만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뭐 법치나 또는 뭐 견제와 균형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제도 개혁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연구에서 어떤 정파적 태도, 정당에 대한 지지, 그리고 또 이념 성향이라든지, 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일단 지금 뭐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러한 이제 앞에 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제도 개혁 요구까지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제 시민들은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뭐 대통령제 개혁이나 또는 국회 개혁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이번 이제 동아시아 연구원 설문조사에서는 일단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그런 긍정평가는 상당히 소수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70% 이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15%가 이제 채 안 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거의 60%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답을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에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였지만, 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한 것이었다라든지, 또는 그 이제 계엄 이전에 있었던 뭐 야당의 그런 정치적인 공세, 이것에 대한 좀 불가피한 대응이라든지, 사실 이런 논의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비판적으로는 대통령 개인의 권력 유지 또는 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의 원인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원인을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계엄이 이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60%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판적인 의견도 거의 이제 50% 이상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강한 반대도 많이 있었지만, 이 매우 동의한다라는 것도 과연 이 정도로 이제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이제 극단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갈등이 결국에는 네, 5분밖에 안 남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불가피성은 20% 정도가 이제 동의하고 있고 강한 동의는 10%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 보면 정당 지지나 또는 이제 이념 성향과 관련해서 여기 이제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이다 개념이 이게 1부터 10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 점수가 높아질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인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경우에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에 이제 동의한 정도가 굉장히 낮았는데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인 경우에 이게 그 수치가 잘못 입력이 되었는데 6.4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당 지지 집단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이제 차이가 이제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은 이 야당 견제, 그러니까 그 이번 계엄이 야당에 대한 견제이다, 불가피한 조치이다,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1은 이제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고 10이 많이 동의한다라는 것인데, 계엄이라는 게 이런 조치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찬성하는 정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한쪽으로, 그러니까 전혀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제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선호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자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아무래도 이견이 조금 더 촉발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본 것은 그런 원인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민주주의 만족도, 또 민주주의 선호, 그리고 국제 견제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국회에 대해서 견제를 받는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것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서 법치를 무시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것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리고 이제 비상 상황에서 이런 좀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 얼마나 동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에서 질문을 했고요.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들이,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런 정당 지지나 이념 성향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라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이 원인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는 이제 이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집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만족도가 낮을수록 사실은 뭐 지금 현재 그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리고 야당에 대한 그런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민주주의 만족도가 그러니까 높아질수록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그러니까 약하게 이제 지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 독재를 선호한다라고 답한 경우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항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야당에 대해서 견제이다, 이번 이제 계엄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가 굉장히 이제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뭐 선호, 이제 무관심하다, 나는 어느 것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계엄에 대한 정당화 조치, 정당화 이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한 견제는, 그러니까 국회의 그런 견제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방해이다, 이제 이런 것에 있어서도 이런 좀 이제 플러스로 유의미한 경향이 나타났고요. 또 이제 여기서 보자면 이런 정파적인 지지라는 것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자일수록 이런 이 계엄에 대해서 좀 정당화하는 인식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혁에 대한 태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자료집에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대통령제 변경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가 53%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바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과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국민의힘 지지자인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자인 경우에 개헌이 필요하다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파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통령제 개혁에 대해서도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인 경우에는 약한 권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경우도 사실 이제 4분의 1 이상에 동의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적절한 유지,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이라서 현상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인 경우에는 강한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에 조금 더 많이 이제 답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인식 이것도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자인 경우는 변경이 필요하다가 거의 80% 이상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번 계엄에 대한 인식도 있다 보겠지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파적으로 이제 나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계엄에 대해서 원인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제도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느냐인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야당 견제였다, 계엄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비협조적일수록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반대로 여기에서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현행 유지가 이제 많았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게 대통령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계엄 사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도 개혁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개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것인데,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계엄이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견제였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우가 10점인데요. 이 경우에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본 경우가 88% 정도가 이제 나타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앞의 결과와 비교를 해본다면 여기서 10점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대통령제 개혁은 필요가 없다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이걸 본다면 이 계엄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도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당 문제다라고 하는 경우는 국회 개혁이다. 근데 이제 대통령 문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대통령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양극화가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마무리를 조금 해보자면. 이 계엄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인식이랑 정파적 태도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도 개혁에 대한 태도가 또 계엄에 관한 해석에 좀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자면 이 정파적 태도가 결과적으로는 제도 개혁 논리랑 이제 결합이 된다면,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 제도에 대한 결함 자체에 이제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되어야 하는데 정파적으로 이 문제가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인식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가치를 중요시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